그냥 제가 그냥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서 예. 근데 계속 사티를 계속 진행하시면 진짜 내가 계속 활동하잖아요. 그죠? 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진행이 되게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되게 피로감도 많이 느껴지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계속 스치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항상 깨어 있으니까 항상 막 이렇게 긴장돼 있고 뭔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까 스님이 기조본문 처음에 했던 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물 마시실 때 모든 그 과정을 인식하면서 마시지 않잖아요. 계속 진행이 가속도가 붙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조차도 이제 에너지가 들지 않게 된다. 그렇죠. 예. 이 배가 처음에는 갈 땐 동력이 필요하죠. 근데 어느 정도 가고 나면은 동력이 이제 없어도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겠지만 혹은 새가 처음에 날 땐 날개짓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을 때는 이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바람을 타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처음 자전거 배울 때는 넘어지고 까지고 무릎도 깨지고 하지만 나중에는 균형 잘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균형 잡을 때 내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지 몇 도로 잡아야지 이렇게까지 다 생각 안 하잖아요. 마음은 이미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가능성이 엄청나요. 무한해요. 근데 자전거를 그 순간 내가 다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넘어지겠는데요. 그러면 그죠? 비유를 든 겁니다. 비유. 알아차림이 비유.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면은 본인이 본인 일을 해요. 그냥. 본인이 본인 일을 하고 내가 굳이 알아차리지 그러고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비유를 또 들었을 거예요. 경전에 나와 있는 비유. 추수를 마친 목동이 경전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추수를 마친 목동이 그냥 소가 있나 없나 슬쩍슬쩍 보듯이 아무 힘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대상을 잡고 대상 뭐 코면 코든 뭐 몸이 느낌이든 발바닥의 느낌이든 이게 대상을 잡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힘이 들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합니다. 어디서 누가 해준 말인가 어디서 들었던 말 인터넷에서 봤던 말인가 그 골프를 배울 때 골프를 칠 때 이제 골프가 잘 돼 이제 비기너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힘이 빠지는 단계래요. 스윙에 힘이 딱 빠지고 자연스럽게. 근데 더 잘 치죠. 젓가락질도 제가 저번에 비유를 들었지만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하시죠. 왼손으로 젓가락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힘 엄청 들어가죠. 오른손은 엄청 자연스럽죠. 더 많은 것을 더 할 수 있죠. 근데도 힘은 덜 들어가잖아요. 알아차림이 그렇게 합니다. 배가 이제 가는데 가속도에 의해서 가는데 노를 더 적게 되면 속도가 오히려 더 멈춰버리죠. 줄어들죠. 그 반발력, 그 마찰에 의해서. 지금 잘 알아차리고 있는데 알아차려야지 또 뭘 알아차릴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가속도를 줄어뜨려 놓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알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냥 알고. 물론 처음에 이제 놓쳤을 때는 다시 또 알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가속도가 나는 거. 알아차림이 좀 쉽게 표현하면은 자연스러워지는 거. 대상들이 내가 가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 쪽으로. 대상들이 이제 스님께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스님께서 이제 막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대상들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거는 제가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거나 그런 건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대상을 좀 바꾸셔도 되고요. 어떤 걸 집중하셨는데 언제? 아니 대상 뭘 알아주는지 보라고 하시니까 몸에 대한 감각이 알아지고
좀 큰 소리 나면 알아주고 앞에 보이는 거 알아주고 그거 이상은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그렇게 하실 때 알아차림이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알아차림만 알게 돼요. 지금 그 과정을 그 과정이거든요. 처음에는 다 뭐 밖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 알아차렸다가 저거 알아차렸다가 여기 티슈 알아차렸다가 저기 티슈 알아차렸다가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와이드하게 와이드 스크린 큰 넓은 저 영화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영화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시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전체 화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경행하실 때, 야외에서 하실 때 하늘을 보라고 하라는 게 그거예요. 하늘을 쭉 보면은 어떤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포커싱해서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 전체적으로. 그 보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보는 줄 아는 거. 전체적으로 보라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냥 들어와요. 그냥 네. 내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않아도 들어와 있어요 이미. 반면 교사로 들을 예시가 하나 생각나는 게 바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과거에 사회부께서 이제 사띠를 하라고 하니까 어느 한 수행자분이 이제 인터뷰 보고를 해요. 오늘 하루 종일 그 가장 사띠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를 관찰을 했대. 소 관찰 알아차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를 잘 유심히 보니까 항상 이 파리대가 소의 귀 아니면은 이 엉덩이 쪽에 있다는 거예요. 윙윙거리는데. 그래서 파리가 귀에 있으면 이 소가 귀를 팔락팔락거린다는 거예요. 엉덩이 쪽으로 파리대가 막 모이면은 꼬리를 속속속 흔든대. 네. 그렇게 알아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소라는 대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그냥 웃으시죠. 네. 그건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 내가 가지 않아도 그냥 얘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 서산 선생님이 그물망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물망. 우리 낚싯대 하나로 하면 낚시하면은 물고기 한 마리밖에 안 잡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 큰 그물 하면은 이 그물 끝에만 쭉 당기면은 모든 물고기 다 들어오잖아. 한 번에. 네, 그렇게 와이드하게, 크게, 넓게. 이렇게 좀 대인배가 돼요. 대인배. 대인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면은, 그러니까 마음 대상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이게 본인이 느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쪼잔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거기도 묻어 있습니다. 그런 비밀도. 어떤 사소한 거 시시비비하지 않고, 사소한 거 시시비비 하려는 마음도 안 들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오고 일어나는 현상들일 뿐이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알고 있으면 알고 보는 뭐뭐 하는 줄 알고 뭐뭐 하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주시고 스님들이 이제 찬팅 쭈쭈쭈 하고 먹기 전에 잠깐 명상하잖아요. 한 몇 초 정도. 그때 그냥 가만히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리고 찬팅 들을 때 알아차림이 있었나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스님 공양 올려드릴 때 닿는 느낌들 알아차리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우왕좌왕 정신없이 올려드렸나 알아차림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 것도 체크하라고. 태국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법문을 하잖아요. 법문하면 항상 법문 시작 전에 잠깐 명상을 합니다. 다 같이 단체적으로. 단체 명상 한 10분 정도는 해요. 법문뿐만이 아니라
회의를 하잖아요. 어제 우리 여기서 회의했잖아요. 회의할 때도 항상 먼저 명상을 먼저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돼요. 해야 할 말만 딱 엑기스만 딱 얘기하고 딱 필요한 것들만. 그러니까 이게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매정하게 보여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쌀쌀맞아 보이고. 근데 오히려 더 자비이사가 넘쳤으면 넘쳤지. 쌀쌀 맞지는 않거든요. 어떤 수행처에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24시간 풀로 이렇게 법문 들으실 수 있고, 뭐. 우리 사산 스님 아침에 9시에 인터뷰 있으시죠? 인터뷰 법문은 지금, 법문. 그리고 오후에 인터뷰. 오늘 인터뷰 얼마나 하셨어요? 2시간. 2시간. 이 집중수행이 끝나면 사산 스님께서 항상 그 찜질방을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전화 오면 또 전화로 다 받아주시고 인터뷰 다 들어주고 이 스님은 그러니까 이 출가자들은 사실 이게 들어주는 역할이 더 맞아요. 이게 말하는 것보다도 들어주는 역할.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 말 많이 하면은 스님이 말이 많으면은 그 사이비라고 사기꾼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방금은.